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수와 국제경제 쌍순환으로 동력을 불어넣어 중국을 위대하게 하자 2018년 미중 갈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흔들리게 되자 시진핑은 중국의 경제 구조변화 전략이랍시고 쌍순환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즉 그동안 국제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면 이제는 성장한 자국의 소비력에 기대어 내수 경제를 통한 국내 대순환을 이뤄내겠다는 것인데요. 뭐 누구나 얻어맞기 전까진 그럴싸한 계획이 있죠. 큰 틀에서 보면 기존 수출 주도 성장이 내수 시장으로 개편해 성장한다는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간재를 사들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세계의 공장 역할은 뭔가 을 같으니 기분 나쁘고 이제 중국이 갑으로서 내수 잠재력을 앞세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시장 질서에 반해 이제 중국이 나서서 못 좀 해보겠다는 것이죠. 중국이 진짜 갑이 되긴 했습니다. 꼴값 시진핑이 내수 증진을 외쳤던 궁극적인 이유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부득이한 결과였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중국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 본격적인 외교 정책인 전략 외교를 펼쳐왔는데 이 같은 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만 자초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기원설이 나오자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했고 각종 인권 문제와 영유권을 둘러싼 군사적 개입으로 호주, 대만, 한국, 일본,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과의 마찰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중국 정부기관과 기업에 대한 무더기 제재에 나섰는데 미국은 화웨이, SMIC, 차이나텔레콤 등 59개 중국 기업 투자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세계 유일의 EV 노광 장비 업체인 ASML의 중국 수출까지 막아서는 등 외교 경제 전반에 걸쳐 중국의 고립화를 가속화시켰죠. 인도에서도 반중 정서가 폭발한 뒤 틱톡을 포함한 중국산 59개의 앱을 모두 금지시켰고 이 조치로 인해 틱톡은 전체 사용자 8억 명 중 절반 이상인 4억 6,600만 명이 순식간에 감소했으며 매출 손실은 60억 달러, 7조 1,88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갈수록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은 악화되고 있는데요. 국제적 여론조사 업체인 퓨리서치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평판 조사를 한 결과 14개국에서 최악의 선호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좋아하면 소리질러. 조용합니다. 그나마 중국이 잘한 것을 꼽자면 세계를 반중으로 하나가 되겠다는 거. 진핑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특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포위하는 작전을 쓰며 중국을 더 고립시키고 있는데 왕의회의 인민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주도하에 중국의 이미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시진핑은 중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공격적인 외교인 전략 외교를 포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며 존경받을 수 있는 외교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중국이 태도를 바꿀 리 만무합니다. 똥이 된장이 될 순 없으니까요. 또한 중국과 1대1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중국이 사기를 쳤다며 손절을 외치는 단계이고 그동안 비교적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유럽연합 역시 인권 문제와 같은 핵심 쟁점을 두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중국과 등을 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이런 와중에 중국인들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이미지가 긍정적이냐고 묻는 설문조사에 무려 80%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으니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 게 분명한 듯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정신 차리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런 중국의 몰지각함에 질린 전 세계가 중국을 고립시키자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 내수 확대라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중국의 짝퉁 굴기. 혁신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이 해외에서 성공한 방식을 그대로 내수 증진을 위해 적용한 것인데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그대로 베낀 디디 추싱,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그대로 베낀 샤오홍슈,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처베낀 웨이보, 유튜브를 복붙한 비리비리 등 혁신은 없이 전부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그대로 중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좋은 것 있으면 모방할 수 있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정부가 나서 해외 기업들의 진입을 가로막아 중국 기업들로만 채우고 있고 또 모방이 아닌 플랫폼을 그대로 베낀 짝퉁 기업들을 만들어 그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모바일 업계 무단도용 행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게임 분야의 경우 IP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해 넥슨과 위메이드, 웹젠, 크래프톤 등 한국의 유명 게임사들은 지금도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승소하기도 어렵지만 이기더라도 곧 다시 짝퉁 게임과 앱들이 앱장터에 등장해 국내 업체들은 거의 자포자기하는 지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IT 산업을 견제하는 이유에는 이 같은 과도한 지적권 침해가 자리하죠. 이에 전문가들은 겉으로 보기에 중국 IT 기업들은 혁신을 주도하며 질적인 성장을 이뤄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떠한 혁신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아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하긴 중국이 만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말고는 없다. 그런데 최근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 내수 시장마저도 흔들리고 있어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이 3%대로 급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2010년대 평균 10%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인구 1,300만 명의 도시 시안이 전면 봉쇄되는 등 중국 전역에서 봉쇄된 도시와 지역이 급증하는 점도 중국 경제, 특히 내수 소비와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1,300만 명이 거주 중인 중국 시안은 코로나 봉쇄령으로 인해 전면 외출 금지를 실시하고 있고 음식은 식료품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물론 병원, 마트, 산책조차 안 되는 상황인데 한 임산부가 PCR 검사에 막혀 병원 문 앞에서 피를 흘리며 유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처제가 병원 앞에서 2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유산을 했다며 바닥에 피가 흥건한 영상과 함께 관련 상황을 중국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이 글과 영상은 시안 임산부, 산시 임산부 병원 앞에서 2시간 기다리다 유산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그래서 어쩔 TV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두를 사러 나왔다는 이유로 한 주민이 방역요원 2명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웨이보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오께 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두를 사러 나간 왕모 씨가 단지 입구에서 2명의 방역요원에게 머리 등을 마구 가격당했는데요. 만두 주먹. SNS에는 식자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배고픔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문을 해도 배달원들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어 음식이나 식재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는데 한 네티즌은 웨이보에 빵 사진을 올리며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게 될 줄 몰랐다. 이 빵을 먹으면 남는 빵이 겨우 하나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굶주린 주민들끼리 물물교환한다는 사실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보도되기도 하였는데요. 지난 1일 미 자유아시아 방송은 시안 주민들이 담배, 아이폰 등을 쌀, 야채 등 먹거리와 바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옆 동네인 텐진에서마저 오미크론 감염이 발생해 도시 봉쇄 두려움이 또 밀려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민들은 생필품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시장, 슈퍼마켓에는 사직의 인파가 몰려 진열대가 동이 났습니다. 현재 텐진에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진난구 1개구에 봉쇄식 관리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시 전체 봉쇄가 시행되진 않았지만 텐진 주민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를 벗어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간 교통 운송도 중단되었으며 모든 학교에도 봉쇄식 관리가 시작되었는데요. 당국은 물자가 충분하다, 유언비어 말고 국가를 믿어라며 사직기를 만류했지만 이미 시안의 절규를 익히 들은 텐진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강렬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텐진시 당국은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긴 합니다. 안심시키고 한꺼번에 모아서 봉쇄시켜야 또 중국답지. 이에 한 주민은 시안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며 초기에는 물자가 풍족해서 주민들도 물건을 사재기 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제를 강화해 외출이 금지되자 각 가정은 물자가 부족해졌고 물자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SNS에 정부 말 듣다가는 굶기 십상이다. 시안에서 이미 보지 않았나. 전투에 임하듯 준비하고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비장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글 쓴 직후 인체의 신비가.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경제를 주도하는 소비, 쇼핑, 요식업, 여행업 등 중국 내수 경제에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1.7%로 전달의 3.9%보다 낮아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죠. 현재 중국 경제 성장의 3대 엔진으로 평가되는 수출, 투자, 소비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될 10월 공산당 20차 당대회 등 올해 내내 주요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당국이 상당 기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진핑이가 멍청해서 딱 좋아.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죽어나가던 말던 올림픽이 우선이라는 거죠. 특히 베이징이 2008년 하계올림픽에 이어 세계 처음으로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치르는 도시가 됐다는 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를 중국식 질서와 가치를 세계에 강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봐라, 중국의 2008년 GDP는 4조 6천억 달러였는데 이제는 17조 달러를 넘어서지 않냐. 높아진 경제 군사력을 보니 중국의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알겠지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문제는 중국은 신나게 떠들고 있을 텐데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상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같이 현재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벨기에, 일본, 독일, 덴마크, 코소보 등의 국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했으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나치는 1936년 올림픽 게임을 자기들의 선전을 위하여 이용했습니다. 나치는 독일이 증가하는 군국주의와 나치 정권의 반유대주의 사상과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가장하면서 새롭고 강하고 또한 단결된 독일의 모습을 선전했는데요. 올림픽 게임 역사상 최초로 유럽과 미국 국민들이 주최국의 인권 유린 문제를 이유로 올림픽 참여 거부를 주장했습니다. 게임 이후 올림픽 대회 보고서가 작성될 즈음 히틀러는 독일 세력 확장의 거대한 계획을 더욱 강하게 실행하기 시작했고 유대인에 대한 탄압 또한 재개되었습니다. 마치 현재 파룬궁을 핍박하는 중국처럼요. 그 뒤 1939년 9월 1일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따라할 게 없어서 히틀러까지 베끼려고 하는 모양새인데요. 기왕에 따라할 거면 마지막 저 세상 가는 방식도 참고해주길 바래.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꿋꿋이 중국을 도태되게 하는 영웅 시진핑을 위한 헌정 삼행시를 지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진짜, 개새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